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선생님들. 어,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네요. 영상으로 인사를 하니 되게 어색합니다. 네. 그리고 같이 그 선생님들하고 아마 선생님들도 그 집단 상담 수업에 대한 기대치가 있으셨을 텐데 그 엊그저께 지난주 아무튼 후반에 그 기한이 없는 비대면 수업으로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우선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먼저 인사를 드려야겠다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색합니다. 이거 참 이렇게 해보려니. 그리고 선생님들도 많이 그 어려우신 분도 있으실 텐데 또 나름으로 또 이런 위기도 또 좋은 어떤 삶에 성장하는 기회로 만드실 수 만드셔 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생각보다 수강신청 인원이 여기 선생님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으셔서 강의실로 옮겼었는데 강의실 옮길 필요가 없었나 싶을 정도로 어쨌든 그 많이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기대치가 있으셨을 텐데 저도 그랬고요. 뭐 장단점이 있었겠습니다. 실제 만나면 이제 과제가 너무 많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원래는 집단을 실제로 이렇게 실습도 다녀보고 선생님들 들으셨겠지만 실습을 다녀보고 또 내가 집단도 이렇게 운영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해보는 거였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요즘은 시대가 지금 이런 시국에 집단을 다녀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과제도 제가 그렇게 변경을 했고요. 대신에 이제 좀 어쨌든 집단은 경험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론적인 걸 탄탄하게 해놓는 거죠. 이 수업이 아마 이론 중심이지만 실습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어차피 2, 3년에 한 번밖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뭐 실습 수업 따로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론과 실습이 같이 돼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 과제로 또 이렇게 그 5장까지 원래 하셨었는데 제가 보니까 미리 그냥 다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비대면 수업이 계속 연장될 거를 생각하고 선생님들이 제 생각에 14장하고 15장하고 16장은 우선은 이제 뭐 개강을 하면 제가 좀 더 점검해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한데 우선 혼자 공부하실 때에는 조금 덜 중요한 거 다 보시려면 혼자 보시려면 좀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14장과 15장과 16장은 우선은 빼고 보시고 그 다음에 9장, 10장도 빼셔도 됩니다. 이게 제 첫 번째 빼고 봐야 할 거는 14, 15, 16을 먼저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9장, 10장도 우선 좀 나중에 저랑 뭐 계약하면 보든지 아니면 뭐 아무튼 9장, 10장, 14, 15, 16 이렇게 좀 빼서 보시고 조금 더 뺀다고 하면 7장 정도까지 7장이 안 중요한 건 아닌데 7장 정도도 좀 스킵해도 되지 않겠 스킵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7장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제가 5장까지 과제를 냈었는데 6장, 8장, 11, 12, 13장 그 다음에 17장 이렇게를 먼저 우선시 비대면 수업이니까 우선 막 기한을 정하지 말고 뭐 언제 주까지 몇 장에서 제가 어디에 올려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선생님들이 다 다 이렇게 다 공부들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이시니까 그렇게 17장이 좀 또 중요한 부분이죠. 17장까지 다 이렇게 시간 되시는 대로 쭉 한번 훑어 보셔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한 그 장만 빼고 나머지 그 장들만 요약한 걸로 핵심적으로만 요약했다는 얘기는 막 내용을 요약하기보다는 그 선생님들이 그 보시고 뭐 약간 문장 정도 짧게 써주시고 뭐 어떤 부분이 나한테 이렇게 뭐 감동이 되었든 도움이 되었는지 그런 내용들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 이 교재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교재는 굉장히 이렇게 이론적인 그렇죠 물론 이론적인 것도 좋은 거죠. 그리고 또 이론적 접근에 따른 집단 상담 보통 이렇게 얄롬이 아니고
호리 선생님 책이 그렇죠. 근데 이 얄름 책은 실존주의 기반, 아시다시피 얄름 선생님이 굉장히 실존주의의 대가이시죠. 어떻게 보면 집단을 실존적으로 배우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접근이지 않겠느냐. 어떤 뭐 구조화된 집단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실존적인 집단, 비구조화된 실존 집단을 배우는 것이 집단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이번 수업은 끝나지만 이제 전국에서 조금 이렇게 유명하신 집단에서 유명하신 교수님들이 계시죠. 여러분들이 뭐 5명에서 10명 정도를 이렇게 꼽아서 뭐 5번 정도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10분 정도를 꼽아서 뭐 이렇게 한두 번씩 받으셔도 되고, 집단은 어쨌든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많이 해보시는 것이, 예, 그 개인 상담 여러분 선생님들이 받는 것 이상으로 성장이 되기 때문에 집단 상담 지속적으로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올해 제가 보통 방학 때마다 집단 상담을 또, 저도 물론 이제 그 뭐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저도 꾸준히 보통 방학 때는 꼭 한 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평균 1년에 2번 정도 좀 제가 어, 어, 새로 이렇게 새로 나오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교재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11페이지 보시면 집단이 이 얄름 선생님이 증상의 완화와 성격 변화라고 나와 있죠. 집단의 두 가지 목표가 결국은 증상 완화는 저절로 증상이니까 따라온다 치지만 성격 변화라는 건 굉장히 사실은 원대한 목표죠. 성격 변화는, 왜냐하면 성격이 형성되는데 보통 20년이 걸린다고 하면 성격을 변화시키는데도 20년이 걸릴란가요? 굉장히 사실은 뭐 20년까지 걸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노력 여부에 따라서, 근데 성격 변화는 굉장한 돈과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작업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일반적인 집단 상담하고 또 요즘은 이제 그 선생님들이 저희 제자들은 좀 알겠지만 자아초월 집단이라고 하죠. 자아초월 집단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또 일반적인 집단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비언어적인 그 집단이거든요. 교재에도 설명이 되지만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제 그런 강력한 걸 받으면 좀 더 시간이 단축될까 싶기도 하지만 막상 사실 그것도 어떤 수준이 영적인 수준, 어떤 또 그 지혜와 그 성숙의 수준이 받쳐줘야 그 집단도 제가 같이 경험해보고 같이 집단원들 보니까 뭐 굉장히 그 시간이 안 간다, 뭐 힘들었다, 그 공간에 함께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까지도 이렇게 경험이 그러니까 그 긍정적인 경험만을 했다라고 보고한다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봤을 때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역량이 되어야겠더라고요. 그 자아초월 집단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찌됐든 그 집단 경험을 많이 좀 이것저것 다양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 성격 변화를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일장이 이게 지금 요약이 잘 되어 있죠. 20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죠. 결국은 이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 내담자가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치료의 핵심인 거죠. 이게 치료적 요인이라고 했죠. 선생님들이 1번에서 11번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어떤 이 11가지 요인이 우리가 목표했던 바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치료적으로 내담자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그런 내용이 21페이지에 나와 있고, 이런 요인들은 상호 오존적이거나 어쨌든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인 거죠. 같이 연결되어 있다, 따로따로 있지는 않고. 그래서 희망 심어주기부터 설명이 나오네요. 23페이지에 아들로도 중요하게 생각했었죠. 희망 심어주기. 희망 심어주기에 선생님들 5번째 줄에 예를 들면 그 플라시보도 있지만 신앙치유 같은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치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12단계 치료 뒤에 나오나? 뒤에 나오죠. 익명의 그 뭐 알코올 모임이라 익명의 그리고 12단계 이런 것도 신앙치유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기적 수업 같은 거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미국에서 나왔으니까 국내에서도 한창 조금 뜨거웠던 적이 있었죠. 미국도 완전히 뜨거웠었던 적이 있었는데 점점점 이렇게 사그라드는 애들. 그러니까 3세계 치료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훅 떴다가 이렇게 가라앉는 것들도 있는데 잘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나쁜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괜찮은 치료라고 저는 우선은 보고 있어요. 왜냐면 뭐 진짜 어떤 미신적이거나 막 이렇게 뭐 사이비 예를 들어 그런 사이비 치료나 뭐 사이비 종교처럼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뭐 홉킨스 박사 선생님 이제 붐이었다가 조금 이렇게 사그라들고 이러듯이 기적 수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런 류였죠. 그 종교 그 기독교계에서. 근데 기독교계에서도 또 뭐 잘 이렇게 그러니까 어차피 자꾸 이렇게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거를 어려워하니까. 근데 결국은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그 선지자 분들, 뭐 제자들이 다 결국은 이런 하나님 혹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쓴 거지 않습니까? 성경책도 그렇고, 성경책에 뭐 요한묵시록, 요한계시록이라든가 뭐 사도 바울이라든가 다 그런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쓴 거기 때문에 기적 수업도 그런 류였죠. 근데 이제 저자가 나중에 이제 좀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아마 조금 그런 게 있었죠. 네. 아무튼 그래도 굉장히 그래도 한번 공부해 볼 만하다. 많은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마 신앙치유 중에 이제 일종의 선생님들한테 좀 소개를 하자면, 보편성 같은 내용도 나오네요. 25, 26페이지에. 그러니까 보편성이라는 것이 그 집단이 우리가 10명에서 10명 내외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보통 이렇게 자기 문제들이 있죠. 근데 자기 문제를 드러내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위안이 되고 힘을 받아오게 되면서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뭐 나만 힘든 건 아니구나, 혹은 나만 이상한 건 아니구나, 그렇게 하면서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위안도 되고 이렇게 조금 수용하는 마음이 생기죠. 보편성에 의해서. 그래서 이 세상과 좀 더 뭐 가까워진 느낌을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랬네요. 그리고 뭐 26페이지 그 상단에 보면 치료자가 뭐 어머니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다. 어머니께 재산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뭐 치료자가 이렇게 반응하고, 우리가 다 그렇죠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그 한마디가 위안이 되었다고 하듯이, 여기 우리 선생님들도 대가 선생님들 이렇게 집단 가보면 별말 아닌데 그 짧은 한마디 반영해주는 그런 말들이, 감정 반영이죠. 공감해주는 그런 반영들이 굉장히 위안이 되고 치료적으로 힘이 돼요. 분명히 이거는 이게 합의적 검증일 수도 있겠지만 치료자가 그렇게 한마디씩 해주는 그 보편성에 관련된 거, 누구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보통 뭐 권력의 문제, 돈의 문제,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치료자가 줄 때도 있고, 다른 집단원들이 여러 명이 내가 그 문제를 얘기했는데 다 이렇게 이해해주는, 수용해주는 반응을 한다거나, 자기도 그런 비슷한 문제가 있다거나 이렇게 여러 명 이렇게 얘기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난 굉장히 심각하거나 혹은 굉장히 수치스럽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수용을 해줄 때, 자기도 그런 문제를 겪고 있다고 여러 집단들이 얘기할 때, 아, 이게 그렇게 큰 문제, 혹은 그렇게 수치스러운 문제, 혹은 뭐 이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겠구나, 보편적인 그런 힘이 된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그래요. 정보 전달이라고 했네요. 정보 전달 같은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이게 개인 상담과는 좀 다르죠. 집단 상담에서는 정보 전달도 중요한 것들이 있다. 교수적 강의라고 그랬네요. 보통 이게 REBT 같은 것, RT나 REBT, 현실 치료나 이런 것들이 그 정보 전달도 좀 초반에 교육시키는 것들이 있죠. 명상 같은 것도 그렇고, 보통 얄름 집단, 그러니까 실존지 집단은 이게 첫 회기 때 뭐 마라톤으로 한다고 해도 첫 회기 한 뭐 거의 30분 이내, 20분 이내 뭐 집단이라는 게 이렇고 규칙은 중요한 규칙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도 교수적 강의 들어가긴 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죠. 이론을 강의하는 것보다는 실존주의에서는 보통 이론 강의보다는 어떤 집단에서 이렇게 이론 강의를 같이 섞어서 한다 그런 말이 나왔고요. 직접적 충고 같은 거 나와 있네요. 근데 직접적 충고는 보통 리더가 한다기보다는 같은 이렇게 집단원들이 해주죠. 근데 교재도 나왔지만 사실은 여러분 아다시피 충고는 99%가 효과가 없죠. 근데 1%왜 효과가 이게 제가 예를 드는 거죠. 뭐 100번 충고를 해주면 그 중에 한 개 정도 들어 맞을 수 있죠. 이렇게 소 뒷걸음 치듯이 아 그래 하면서 그거 굉장히 좋은 이게 와닿게. 근데 그런 경우는 드물다 그 말이에요. 대다수 충고를 하면 내담자들은 예스 벗이 되죠. 그래 하지만 땡땡땡 그건 안 해. 그건 안 될 것 같아. 아 그건 해봤어. 뭐 이런 거죠. 해봤는데 안 됐어. 그지만 그거는 뭐가 문제여서 안 될 것 같아. 예스 벗이 된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충고는 개인 상담 장면이나 집단 상담 장면이나 당연히 효과가 없는 건 맞는데 왜 여기 나오느냐? 직접 충고가 왜 나오느냐? 집단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문제를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무 반응이 없어. 예를 들면 이제 반응이 없는 이유가 많은 거죠. 당신한테 무관심하다. 당신 이야기가 지루하다. 아,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뭐, 당신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 뭐 이런 표현, 이런 반응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짭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반응을 피드백을 해주면서 아 이렇게 보면 어떻겠냐 저러면 나라면 이랬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충고들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이라는 거죠. 31페이지에 나와 있죠. 두 번째 줄에 그게 상호 관심이나 배려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연결되는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그러니까 결국은 집단에서도 그렇고 타인을 공감하는 것은 결국은 타인을 공감할 수 있는 여러분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자기에 대한 공감 또 자기에 대한 수용 그리고 자기가 그런 따뜻한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치료자가 된다는 거는 내가 따뜻한 경험을 많이 해봤었어야 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내가 확장되는 경험이 있었어야 돼요. 그건 이제 머리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험이 누적되면서 타인에 대한 공감이나 이해가 생기는 거고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상호 관심이나 이제 배려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처음에 이제 부족하면 내담자로 이제 집단 받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주는 그런 배려나 관심을 통해서 자기 성장 그렇죠? 자기가 조금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면서 그런 걸 좀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누적적으로 장기간 되었을 때 성숙한 자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접적 충고는 충고의 내용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 말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과정이 중요하다. 이게 집단 상담은 과정이 프로세스에 포인트가 있는 거지 컨텐츠 내용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담자들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핵심만 중요하고 내용이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상호 역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상호 역동을 알아차리고 그래요.
그 다음에 32페이지 이타주의 나와 있네요. 이타주의. 아이고, 굉장한,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치료자로 가는 데 있어서 이타주의는 핵심적인 요소인 거죠. 그건 개인 치료든 뭐 집단 상담 치료자든 공통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타주의는 실제로 내가 이타주의적인 마음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비심이죠. 물론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나 이런 부처님 같은 분들의 자비나 사랑을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큰데 이제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잖아요. 부처님도 그렇게 막 그 굶으면서 그 고행을 했었고 예수님도 뭐 광야에서 40일인가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근데 그런 뭐 그것도 있고 뭐 예를 들면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그분들 예를 대표적인 거니까 제가 그렇게 예를 든 거죠. 그분들의 그 말씀으로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삶의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제자들이나 다른 많은 그렇죠. 뭐 민중일 수도 있고 어찌됐든 그 수행자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베풀었던 그 자비심을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느껴본다면 그분들은 이제 자기 에고를 넘어선 거니까 자기 안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확장되어야 자기 안에 몰입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습니까? 자기한테만 몰입되어 있는 것이 그게 이제 결국은 그게 이제 뭐 이기적이라고 얘기하면 그 자기애성 성격장애 같은 거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수준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자기 에고 자기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데로 벗어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확장되려면 이미 자기가 굉장히 그 예수님 부처님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느껴보면 생각해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그런 고행과 그런 자비심을 조금만 느껴본다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은 그분들이 어디 주머니에 돈 들고 다니시지는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 오랜 그 시간을 뭐 탁발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제자들이 얻어온다. 어찌됐든 그런 거 생각해보면 사실은 우리가 굉장한 걸 많이 누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어, 그분들의 발자취를 좀 이렇게 따라가 본다면 엄청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타주의는 그런 성인들을 조금 그 그렇죠. 기독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보고 배워라는 의미로 이렇게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보고 안 보이면 잘 우리가 배우기가 어려우니까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을 떠올리셔도 돼요. 많은 분들이 있죠. 한국 사람도 되고 다른 나라 분들도 되고 그래서 이타주의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쓰시면 되고 그래요. 그래서 34페이지 그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네요. 빅터 프랭클이 삶의 의미라는 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초월했을 때 그렇죠? 초월했을 때 우리 자신을 잊고 우리들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몰입될 때 실현되는 파생적인 현상이다. 삶의 의미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삶에 무의미하고 기운이 없는 거는 나한테 몰입되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사실은. 네. 빅터 프랭클 좋은 말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초월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선생님들 같이 우리 팀 선생님도 알지만 제가 자아초월 굉장히 자아초월 지금 월요일 날에 수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자아초월 심리학이 결국은 남들과 이렇게 연결되고 크게 같이 두루 하는 거죠. 대신에 이타주의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이거는 뭐 한 가지 이타주의 할 때 제가 나오는 게 이렇게 모든 그 집단 상담의 전체를 봤을 때 상담자가 어찌됐든 개인 상담자든 지혜를 키우는 거 예수님이나 부처님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지혜가
거의 최고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부처님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뭐 저기 자비심이 많았던 그 존자가 있었고, 그 지혜가 높았던, 그게 수보리 존자인가요?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지혜심이 높았던 제자도 있고 자비심이 높았던 그 제자도 있었고, 그렇죠. 그게 아난다 존자였나요? 그 가장 오랫동안 같이 다녔죠.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특징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 이타주의는 좋은 건데, 단지 여기에 이제 지혜가 빠지면, 이게 지혜는 어느 순간에도 그 발달 심리학에서 나오지만 삶에서 계속 책이든 삶의 경험을 통해서 키워나가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굉장히 정이 있고 이타주의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혜가 좀 부족하면 좀 이제 약간 속된 말로 이렇게 그 오지랖이라고 하죠. 오지랖. 이거 도와달라고 안 했는데 자칫 잘못 도와주면 너무 내 영역을 침해받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오히려 기분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끄겠습니다. 화면이 가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자기 걸 이렇게 침해하게 되는 것이고, 뭐 도와준다고 나는 도와주려고 했던 일인데 그게 오히려 남한테 피해가 간다거나, 나도 고생해서 도와줬는데 그게 잘못돼갖고 막 고장이 났다거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타주의라는 거는 지혜와 같이 가는 거다. 이타주의 말고도 다른 것도 물론 많이 해당하지만 그게 빠지면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된다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지혜는 자기 통찰이나 성찰이나 다 같이 가는 거죠. 그거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 초기 가족의 교정적 재현, 그렇죠. 집단 안에서 이게 정신역동적인 의미죠. 초기 가족의 교정적 재현은, 그러니까 교정적 정서 체험을 교정한다는 얘기는 부모, 결국은 내 주 양육자에 대한 그 보통 이렇게 상처와를 많이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가지게 되는데, 그걸 교정한다. 그러니까 집단 원을 통해서든 혹은 치료자를 통해서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타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그게 뭐 엄마 아빠에 대한 원망이었는데 엄마 아빠에 대한 수용, 그렇죠. 그렇게 그런 게 교정적 재현이죠. 초기 가족은 내 원가족이니까. 그죠.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그 자기애성 성격장애 얘기했지만, 결국은 자기 수용이 되는 순간부터, 자기 수용이 되면 내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되잖아요. 내 가족, 그 다음에 내 형제, 뭐 내 자녀, 내 부모님.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커져서 이제 남으로 가는 거죠. 내 친구, 뭐 선후배, 그렇죠. 뭐 내 직장 동료. 거기서 좀 더 커지면 우리 나라, 좀 더 커지면 뭐 민족,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종교, 민족이 다른 뭐 민족 간 감정, 그 다음 더 커지면 지구가 되고, 더 커지면 이제 우주가 되겠죠. 뭐 무아라고 뭐도 얘기하지만,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고 부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한두 개가 아닌데, 그 당시 때는 굉장히 이단시 취급받으면서 굉장히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많았고, 예수님은 당연히 그런 기존에 있던 율법 그 제사장들이 구약을 따르는 그런 율법주의자, 어쨌든 그런 이단으로 이렇게 몰려서 그렇게 좀 그랬죠. 부처님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가 아니라 타인을 완전히 수용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대 때 예를 들어 부처님은 불가촉 천민이라든가 뭐 여자라든가,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셨지 않습니까? 다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막 그 시대 때 막 이렇게 무시하던, 계급도 무시하고, 계급을 무시한 게 아니라
완전히 사람을 다 이타주의적인 걸로 이렇게 수용이 되신 거였죠. 그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기존의 그 체제에 이렇게 반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막 위험해. 좀 그렇게 그 이해되시죠? 선생님들도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도 그래요. 그런 걸 조금 우리가 이렇게 본받으면 굉장히 엄청나죠. 우리가 이렇게 사회 구조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수용하고 사랑한 거니까. 사회화 기술 발달, 모방 행동 이거 비슷한 거죠. 그 대인 집단 내에서 대인 관계 학습을 좀 하는 거죠. 그게 사회화가 발달되는 거죠. 사회화라는 말도 사실은 여기선 좋은 의미예요. 사회화라는 의미가 뭐 대인 관계 기술 막 스킬을 높여가지고 제가 일전에 최근에 어디서 이렇게 심사 집단 그 프로그램 한 거를 심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그것도 큰 대학 기관이니까 제가 좀 미안하긴 했어요. 미안하긴 했는데 조금 약간 뭐 화가 크게 난 건 어떤 업체인지 모르니까 그것도 꽤 뭐 몇백만 원 줘서 아니 어쨌든 그 큰 돈을 줘서 외주 맡긴 것 같던데 경영학과에서 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인관계 그 말하는 스킬, 뭐 호감을 얻는 무슨 말하는 스킬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었어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약간 그 CS 그 매너 교육 시키는 사람들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사회화 기술은 우리 집단에서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면을 씌우게 하는 그런 남들한테 그러니까 뭐 속은 화나는데 막 이렇게 웃으면서 대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영업 사원 무슨 키워드 그런 사회화 기술 절대 그런 의미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진솔하게 사회화 기술은 결국은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연결되는 기술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눈에는 내가 어떻게 보이고, 그죠?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 다른 사람 눈에는 내가 어떻게 보이겠구나. 또 나는 나를 어떻게 의식하고 나에 대한 그런 내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는가. 다른 사람 눈에는 또 어떻게 보이는가.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사회화 기술을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든 말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성인이신 거죠. 성인이시거나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자기애성 뭐 그러니까 요즘 뭐 코로나 사태도 일부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이 다른 사람 걸리든 말든 혹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든 말든 맨 처음에 그 우리가 완전 확정되기 이전에 그 땡땡에서 어떤 한 분이 완전 확산될 때 그분도 가능성이 있죠. 다른 사람을 좀 더 생각한다면 그렇죠? 모방 행동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단을 통해서 여기서 모방 행동은 그 뭐 전문가라든가 좀 더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분들에 대한 모방 행동이겠죠. 그 집단 내에서 그래도 되고 제가 지금 이번 시간은 부득이하게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꺼냈는데 결국 그 두 분을 우리 두 분이 됐든 우리 선생님들이 좋은 그 성인들을 그 모델을 삼으면 그게 이제 모방 행동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요, 선생님도 그 일장이 어떤 전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뒤에 이제 대인관계 학습, 응집력 이것도 한 번에 많이 하면 선생님도 힘드시니까 여기서 한번 끊고 다시 제가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너무 애쓰셨습니다. 궁금한 건 학습 Q&A 올려주셔도 돼요. 그 저희 사이버 교육실 있죠? 학습 Q&A 올려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아무튼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아마 선생님도 얼굴을 못 봐서 아쉽지만 나중에 이제 이제 우리가 기말 끝날 때까지 이게 대면이 안 되면 방학 동안에 날을 잡아서 뭐 오후든 뭐 4시간씩 뭐 날을 잡든 해서 제가 따로
집단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그 못 배운 것을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충분히 같이 협의해서 좀 해드리도록 도와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